지난 60년 동안, 지난 6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 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갑자기 성장이 멈췄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사인이 계속 왔지만 지금 성장이 멈췄습니다. 분기별로 따지면은 3분기 연속 0% 성장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최근에 리바운드를 시작했지만 20개월째 마이너스 수출 증가를 보였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이슈고, 두 번째가 고령화, 양극화 이슈입니다. 세 번째는 이 디지털 이슈입니다. 디지털 산업이 이노베이션이 너무 빨라서 모든 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에 익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디지털에 스마트해지지 않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네 번째 변화가 있다면 100세 시대입니다. 예, 세상 자체가 이 50년 살던 인간이 100살 사는 인간으로 바뀌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엔이 창설될 1945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50세였습니다. 50대였어요.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어느덧 50년을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이게 50 플러스입니다. 50년 한 번 더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 50 플러스에 대한 이 팔러시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50 플러스 정책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금년에 서울시에서 50 플러스 재단을 만들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50 플러스 이 인생 2막은 뭐 50 플러스로 나눠도 좋고, 지금까지 산 거를 1막으로 보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 거를 2막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50 플러스를 얘기할 때는 50까지는 정말 몸을 던져서 생계형 일자리에서 뛰는, 도전하고 경쟁하고 열정을 보이는 이런 시대였다면, 이거를 바탕으로 50 플러스에서는 이제는 감사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슬로우 라이프에 들어가는, 그리고 마지막 노후 준비를 하는, 노후 준비는 대개 80세 이후입니다. 그리고도 20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전환하고 준비하고 어디에 있거나 조화로운 그런 포지션으로 바꾸는 이런 그 생각과 행동의 틀을 아예 이렇게 달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은 평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일을 안 하고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새 일자리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일자리가 막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일은 평생 하는 건데, 50까지는 만약에 생계형 일자리라고 하면 50 플러스 때는 이제 일거리, 이 공원형으로, 사회공헌형 모드로,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드로, 나눌 수 있는 모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감이 있어서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뭐든지 도와서 마무리하는, 이렇게 평생 일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2막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 2막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인생 2막을 리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팩터들입니다. 그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는 이 연구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75년 된 연구기관이 인생의 행복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를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서 물었습니다. 75% 이상이 미국에 있는 연구소인데, 리치, 이 돈 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너드,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하는 이런 쪽으로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행복과 그것이 연계가 되는가를 봤더니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고 높아진다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 팩터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good relationship이에요. 좋은 관계가 많은 사람이 행복해요. 실제 UNDP에서 2년마다 국가들의 삶의 질 리포트가 나오는데 되게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의 그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나 부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이들은 어려운데 자기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늘 케어해주는 좋은 관계가 많다고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2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나 또는 아주 친한 친구나 공동체나 여러 가지의 그 관계를 리디자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상장 기업의 거의 30% 가까이가 좀비 기업입니다. 그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는 거,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 이거를 쭉 리스트업을 하고 버는 것 내에서만 쓰는 걸로 삶을 바꾸면 그게 재물 리디자인입니다. 내가 조금 더 벌든지 안 그러면 덜 쓰든지 둘 다 유효한 거죠. 우리가 쓰는 거에 너무 경직화돼 있어요. 쓰는 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바꿔야 돼요. 4인 가족의 통신비가 50만 원 이상 나옵니다. 다. 옛날 같으면 5만 원이면 될 게 50만 원 이상 나요. 다 스마트폰 7, 8만 원씩 나오고 전화 따로 있고 인터넷 연결해서 TV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미니멈 그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거를 5만 원으로 줄이면 45만 원이라는 잉여가 생겨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65살인데 캐시플로우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얼마든지 캐시플로우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100kg 남아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이게 다 재물 리디자인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야말로 재무하고 똑같습니다. 건강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인풋이 뭐냐, 내가 어떻게 엑서사이즈 하느냐, 아웃풋이 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건강하지 않고, 너무 기름진 걸 먹으면 건강하지 않고, 너무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건강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가장 심플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웰다잉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불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웰다잉을 준비하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리고 이 인생 2막을 재설계하면서 또 플랜 B를 생각하는 삶, 이런 건 웰다잉을 준비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런 팩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말아야 될 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 아닙니다. 행복과의 상관관계가 돈하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건 뭐 실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돈이 정말로 많은 큰 재벌이라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관계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 good relationship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나의 주장을 강요하고 나의 주장을 자꾸 얘기하고 하는 게 버려야 될 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정말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세상보다 세상은 더 빨리 변해요. 지금 여러분 그 제4차 산업혁명이나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그 이노베이션이
뭐 그냥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이나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IoT, 빅데이터, 머신러닝으로 삶까지도 다 침투해서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우리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 방식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체계적인 아이디어나 논리가 앞으로도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 주장을 강요하기보다 내 자식들이나 내 손자들에게도 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과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 이막에서는 배움과 나눔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 외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독특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서 독특한데 사실 우리나라 60년의 경제 성장,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장의 바탕에는 우리가 교육이 뭐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본이 있던 나라도 아닌데 그거 다 외국 도움 받아서 했습니다. 교육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지으면서 시작했고 기술이나 자본은 다 외국에서 빌려왔습니다. 지금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제 멈췄는데 또 외국 도움 아니면 못 살아가게 생겼어요. 인구가 줄고 특히 경제활동 인구가 주는데 우리 다문화 가족이 이 공백을 메꿔주지 않으면 경제활동 인구의 숫자가 막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이 더구나 이 다문화 이 국가가 우리의 은인입니다. 은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수적인 태도나 또 차별하는 태도나 또 이 토종에 대한 이 호모지니어스를 강조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일자리가 만약에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하면 일자리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이 한 안목과 식견과 경험만으로도 동남아시아에 가서 창업하고 창직하고 비즈니스를 잘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성장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대해서 이 글로벌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렌들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네 번째는 대박의 꿈입니다. 이제는 성장이 없는 시대는 아주 안정적인 시대에는 이 땀과 노력으로 저는 그래서 이 사실 자립형 일자리나 자급자족형 일자리 여기에 이제 궁극적인 답이 있다고 보고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삶 이렇게 딱 이 생각을 자기의 필라소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박이라는 거는 신흥개발도상국 같때 많이 있는 현상이고 안정이 안 됐을 때 많이 있는 현상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피와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맞겠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50플러스 재단의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지금은 은평구밖에 없어 조금 불편하실 텐데 이제 계속 생길 거니까 관심 갖고 좀 해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에 알파벳으로 살기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A, B, C, D, E, H입니다. A, B, C, D, E, H. 에이징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젊게 늙기. 젊게 늙으려면 내가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2막을 들어갈수록 이 정체성과 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젊게 늙으려면 저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야 젊어집니다. 웃을 때 얼굴 잡는다고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B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어셋으로 만들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밖에는 없어요.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여러분의 특화된 어셋이 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됩니다. 그를 살려서 어셋으로 만들자. C는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는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생기지 않으면 안정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일을 하면 받는 소득의 한 30%는 미래의 캐시플로우로 다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이런 이 캐시플로우 만드는 거, 뭐 그런 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10억을 가지고 은행에서 예금을 받으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120만 원 일할 수만 있으면, 일해서 120만 원 벌 수만 있으면 10억 자산가보다 훨씬 건강하고 그게 이 어울리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일할 수 있으면 10억 자산가보다 나은 거죠. D는 디지털 경쟁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경쟁력이 없이는 이제는 이 커뮤니케이션도 단절이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D고, 에버그린은 E는 평생 일하는 거다. 일이라는 것은 늘 하는 거지 은퇴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상처받은 거를 회복해서 다시 재정립하고 가는 치유의 삶, 이런 걸 갖자. 그래서 제가 이 알파벳으로 살기를 인생 2막 재설계에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